대여를 선언합니다.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인사 말씀 듣겠습니다. 네,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가 출범한 지 2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주당 비대위는 이제 혁신을 위한 3개 위원회와 실천을 위한 대선 공약 실천위원회를 중심으로 3+1 체제로 운영합니다. 민주당 비대위의 1차적 책무는 평가와 혁신에 있습니다. 동시에 박근혜 새 정부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견제하고 협력해야 하는 책임도 갖고 있습니다. 저희 민주당 오직 국민만 바라보면서 앞으로 나아가야겠습니다. 박근혜 당선인께서 어제 새 정부 첫 총리 후보자로 김영준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을 지명했습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국가 최고 지도자의 자격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민 통합 능력, 또 하나는 국가 경영 능력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에선 과연 김영준 총리 지명자가 국민 통합 능력과 국가 경영 능력을 두루 갖추신 분인지, 박근혜 당선인이 공약한 책임 총리제의 취지에 부합하는 분인지, 헌법재판소 소장으로 퇴임한 분이 총리를 맡는 것이 헌법 상권분립 정신에 맞는 것인지 철저한 검증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총리 지명자가 인사청문회를 잘 통과해서 새 정부 출범이 온 국민의 축복 속에 원만히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기춘 원내대표의 모두 발언 듣겠습니다. 네, 방금 문희상 위원장께서 말씀드린 김영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검증이 이제 시작됩니다. 우리 당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책임 총리여야 되고, 변화의 총리여야 되고, 그리고 소통의 총리여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민주당의 원칙이고 국민적 기준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이 3대 원칙을 기준으로 해서 국민과 함께 청문회에 임할 것입니다. 국정을 총괄할 수 있는 역량과 자질을 꼼꼼히 검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욱 후보자 인사청문회 활동이 어제로 종료됐습니다. 새누리당의 목리로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된 것에 대해서 깊이 유감의 뜻을 표합니다. 국민의 반대 의견이 자그마치 어제 리얼미터에서 조사한 거에 의하면 61%가 넘습니다. 찬성은 10.7%입니다. 새누리당 소속 의원들마저 반대 의견이 있었고, 또 새누리당 지지층조차 과반이 넘는 51%가 넘습니다. 반대하는 의견이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한마디로 여야를 넘어서, 이념을 넘어서 이동욱 부적격은 온 국민적 결론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은 어제 간사 협의에서 부적격 청문 보고서를 채택해서 본회의에 인준 표결하자고 하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런데 새누리당에서 이를 반대하기 때문에 사실상 청문 보고서 채택이 무산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은 헌법재판소장의 결격으로 말미암아서 헌법재판소가 업무에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것은 전적으로 여당인 새누리당의 그 책임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여당의 일부 책임자만이, 지도부의 일부 책임자만이 옹호하는 이동욱 후보자 하루빨리 사퇴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라고 저는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고 장준하 선생께서 39년 만에 재심에서 결국은 무죄로 선고를 받았습니다. 사법부가 역사적 과오를 인정하고 또 고인과 유족의 명예회복 조치를 취한 용기에 대해서 저희 당은 박수를 보냅니다. 오랜 굴곡을 거쳐서 정의가 결국은 승리한다는 믿음을
우리 국민 가슴에 심어준 그런 계기가 됐다고 봅니다. 사법부의 무죄 선고는 이제 고인의 타살 의혹 규명으로 이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이것은 우리 당이 그동안 끊임없이 주장해왔던 사실입니다.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기 위해서 조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조사기구를 만들어서 죽음의 진상도 밝혀내야 됩니다. 반일 독립과 반독재 민주화를 위해 험난한 길을 마다하지 않으신 고 장전하 선생의 뜻을 가슴 깊이 새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문병호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총리실이 4대강 사업 총체적 부실이라는 감사원 감사 결과를 검증하겠다고 합니다. 이것은 도둑이 도로 몽둥이를 들겠다는 것과 같고 적반하장의 격입니다. 김황식 총리가 감사원장 시절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그 발표를 했던 김황식 총리가 다시 책임자가 돼서 4대강 사업 검증을 한다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부 안에서 이견이 있고 정부 기관끼리 서로 싸울 일이 아닙니다. 이때야말로 국회가 이 문제를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명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이렇게 행정부 내에 이견이 있고 행정부 간에 갈등이 있을 때야말로 바로 국회가 국정조사를 통해서 정확한 진실을 밝히는 것이 올바른 국가 운영의 시스템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최근에 청와대가 감사원의 전화 압력 의혹을 조사하겠다고까지 하면서 압박에 나섰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와 환경부에 전화를 걸어서 감사 결과에 이의제기를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고 하면서 조사를 하겠다고 합니다. 청와대의 대응이 치졸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금 이명박 대통령이 할 일은 칼 휘두르기가 아닙니다. 감사 결과를 겸허히 인정하고 국민들께 사죄부터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각종 부실과 비리 책임자들과 함께 조용히 처분을 기다려야 할 때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전면적인 국정조사와 책임자 처벌이 불가피합니다. 몇 번이나 문제없다고 했던 현 정부의 재조사는 의미가 없습니다. 국정조사는 다음 정부에서 실시해야 됩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민주당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수용해야 할 것입니다. 대선 때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다르다고 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인은 이명박 정부와 무엇이 다른지 국민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최근에 이동욱 헌재소장 후보자의 적격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이양구 대표가 수구 꼴통의 본색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양구 대표는 화성에서 온 사람입니까? 지금 모든 국민들의 여론, 그리고 새누리당 내에서조차 이동욱 후보자에 대한 부적격 의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동욱 후보자에 대해서 과도한 비호에 나서고 있다는 데 대해서 심히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얼마 전에는 청문회장을 도살장 운운하더니 또 이동욱 후보자가 피해자 운운하는 그런 망언까지 했습니다. 이양구 대표는 지난 개원국회 때부터 합의했던 언론 청문회도 지금 약속을 지키고 있지 않고, 또 대선 때 박근혜 대표가 공약했던 쌍용자동차 국정조사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피력하면서 새누리당의 보수 꼴통 본색을 드러내고 앞장서서 이끌고 있습니다. 대단히 한심합니다.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춘 정치를 해줄 것을 당부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박홍근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있겠습니다. 예,
유엔 안보리가 이사국 만장일치로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에 대해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논의에 대한 종결을 선언했고 또 미국을 겨냥한 핵실험을 경고하는 등 한반도의 이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추가적인 행동 자제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한반도의 비핵화 문제는 우리 한반도 평화체제의 대전제이고 포기할 수 없는 가치입니다. 현 이명박 정부는 강경 일변도 대북 정책을 통해서 결국 우리 한반도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한 남북관계의 개선 발전에 실패했습니다. 박근혜 당선자에게 촉구합니다. 이 남북관계의 갈등을 예방하고 평화적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입장을 전향적으로 바꿔서 이제는 나서 주셔야 됩니다. 예,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 책은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인사청문회에서 살아남기라는 제목의 책입니다. 미국의 브루킹스 연구소가 2000년도에 발간한 178페이지짜리 책입니다. 미국도 200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이 책의 서문에서 밝혔듯이 인사청문회는 지명된 사람들의 이념적 도덕적 묘지다 라고 할 정도로 아주 엄밀하게 공직 후보자의 일생을 파헤칩니다. 근데 그 과정에서 오랜 동안 이 청문회를 시행하면서 많은 문제점이 드러났기 때문에 미국은 사전에 대통령실에 있는 OPM, 그러니까 인사관리처죠. OPM에서 연방수사국의 신원조회 문서 SF86, 국세청의 세금조사 SF278, 공직자윤리위원회 등 3개 기관이 총 283개의 문항에 걸쳐서 2주간의 사전 조사를 합니다. 여기서 허위사실 기재할 경우는 징역 5년까지 처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사전 검증이 충분히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금 이동국 사태와 같은 그 참상들이 거의 발생하지 않습니다. 제가 청문회로 가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자질, 능력, 도덕성에 관한 시비가 있는 거죠. 지금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많은 문제점이 생겨갖고 이명박 정부도 이와 유사한 제도 개선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법적 강제 문서가 아닙니다. 그냥 참고 문서일 뿐입니다. 민주정부 7년 동안 인사청문회를 하면서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이 많은 사람을 지명을 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쌓아온 원칙이 있습니다. 적어도 헌법적 가치와 사회적 가치를 갖다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되고 그 직의 영에 알맞는 도덕성을 겸비해야 되고 그 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민주당은 문희상 위원장님께서 앞으로 박근혜 당선인의 공약에 대해서 협력할 것은 협력한다 하는 원칙을 밝혔습니다. 이 기본 원칙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다만 인사는 새 정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에서 굉장히 그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런 역사적으로 미국의 인사청문회 또 한국에서 민주정부 7년 동안 쌓아온 원칙에 비춰서 엄정하게 우리가 파악할 것은 파악하고 또 우리 분명한 입장을 갖다가